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김태환 멘토님을 또 모셨습니다. 오늘 김태환 멘토님 모시고 좋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김태환 멘토님께서 탑5에서 짚어드렸던 종목군이 굉장히 좀 크게 갔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르페인트, 성신양해 이런 종목군들이 갖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노르페인트가 한 100% 이상 갖는 걸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가 최근 이란 핵 협상 타결로 인해서 좀 더 올라간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6월 1일 날 여러분들에게 탑5 종목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정확하게 오늘 날짜로 30일, 매매 일수 기준으로 30일 날 정확하게 100%가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이제 단기적으로는 일단 매도를 해야 되는 측면인데 수익이 좀 많이 나와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오늘 물량을 다 매도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일부 이익 실현을 하셨다면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는 5일 이평선의 지지의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조금 더 끌고 가셔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물론 이제 시간이 되면 다음 주 월요일 탑5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에이스 전략을 좀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매매할 수 있는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성신양해 말씀하셨나요? 네, 성신양해 같은 경우도 최근 제약 바이오주들이 꺾이면서 게임주로 약간 주도주가 이전이 되었다가 최근 들어서 페인트 관련주나 또는 이제 시멘트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인데 역시 성신양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에게 6월 22일 날 탑5 탑픽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15,000원 이하권에서 물량을 매수해서 좀 가져가시는 중기적인 목표가를 설정해주면서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을 설정해드렸습니다. 물론 목표가 18,500원을 이미 돌파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 21,000원대 2350원 그죠? 2350원 현재가를 보이고 있지만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역시 이 종목도 40% 정도의 수익률을 안겨다 드렸는데요. 역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에 굳이 매도할 필요 없이 조금 더 보유 전략을 세워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식 큐 여보세요 시작하시죠. 예. 지금 또 우리 김태환 멘토님께서 과연 공개 방송은 또 언제쯤 해주신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다음 주 혹시 공개 방송 계획이 있으시거나 최근에 공개 방송 계획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죠. 일단 종목이 100%가 좀 달성이 되면 여러분들과 좀 함께 공개 방송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다행히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 중으로 일단 공개 방송 일정을 잡아서 여러분들 다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김태환 멘토님께서 최근에 좀 빠르고 강한 종목군으로 여러분들을 좀 기쁘게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김태환 멘토님 공개방송 있을 때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 썸머랠리의 시작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지금 코스피는 1012포인트가 올라서 208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11포인트가 오른 77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 썸머랠리의 시작. 그 시장은요,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악재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어느 정도 예견해 드렸던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썸머랠리, 어느 타 방송사에서 아무도 썸머랠리에 대한 얘기들을 한 적이 없었죠. 저희가 유일하게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신다면, 이 썸머랠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명확한 해석들, 바로 이 서울경제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채널 돌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저희가 또 종목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그리고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자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이요. 탑 엔지니어링을 말씀하셨네요. 6,010원에 10%라고 7244님이 밝혀주셨습니다. 자, 일단 탑 엔지니어링 지금
6,400원에 들어가셨는데 일단은 박스권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거래량이 좀 크게 수반이 돼가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 이 점도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장기적 저항대였던 이 선입니다. 바로 여기를 지금 뚫고 올라온 것이죠. 그러니까 6,400원대가 장기적 저항대인데 이걸 뚫고 올라온다고 생각하셔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자, 탑엔지니어링의 성장성을 본다면 일단은 7,800원까지 요 부분까지 좀 끌고 가보셔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하시면서 7,800원까지의 추가적 상승을 좀 노려보시라. 왜냐하면 지금은 장이 좋아요. 썸머랠리입니다. 굳이 밑에서 안 팔아도 됩니다. 그리고 잘 올라온다고 해서 빨리 팔 이유가 없는 그런 장이죠. 그래서 일단은 7,800원까지 보유하시고요. 7,800원이 넘어서면 다시 전화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 저항대를 뚫어놨다. 이것은 다시 추가적 상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 금일 5% 오른 것은 결국 이 장기적 저항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거래량을 크게 틔우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 그 점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 하나 받고 가겠습니다. 문자 1734번님이 틴커웨어 매수가 18,515원, 비중 30%, 홀딩해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현재 틴커웨어 주가 자체는 예전에 우리가 흔히 아는 아이나비, 그죠? 내비게이션에서 좀 화랑을 보였던 그런 종목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내비게이션이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그런 측면도 2014년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피인수되고 난 이후에 최근 블랙박스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실적 자체가 좀 개선되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현재 가격이 23,300원, 전일 대비 6.84% 올라서 이제 23,300원을 보이고 있는데 직전 고점 29,000원입니다. 그죠?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쌍봉을 형성을 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보유하고 계신 그런 현재 측면에서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겠는데요. 이익 실현가를 좀 설정해놓고 가시면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익 실현가, 익절가는 19,300원 정도 설정해 두시고 직전 고점을 뚫을 때 비중의 절반 정도, 15% 정도 매도 이후에 추가적인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그런 전략 자체를 세워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코콤을 상담을 해주셨어요. 코콤, 11,620원에 50%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8148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자, 코콤, 전일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사물 인터넷 관련주입니다. 지금, 코콤, 이 회사는 홈 오토메이션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삼성도 그렇고요, LG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구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죠. 애플도 그렇고 이제 스마트 홈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콤은 지금 장기 성장세를 가지고 있는 속에서 건전한 조정이 들어왔고 재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신다면 저는 조금 더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월봉상으로 봐도 자리대가 지금 보이는 자리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무난히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14,000 바로 한 200원 정도 되고요. 주봉상에서도 보면 여기까지는 저항대가 별로 안 보입니다. 14,200원. 그 다음에 일봉 역시 마찬가지죠. 일봉은 오늘 저항대를 뚫어내게 되면 다시 이 일봉대도 14,200원대예요. 14,200원대에 일봉, 주봉, 월봉의 저항선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뚫기 위해서는 강한 모멘텀이 필요한데 지금 강한 모멘텀이 나오는 것보다는 실적으로 인한 실적 호조, 실적 개선으로 인한 부분들로 코콤은 오늘 금일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보신다면 15,200원까지는 일단 한번 끌고 가보시라는 얘기 드리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정받더라도 그걸 차익 실현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더 끌고 가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15,200원대, 14,200원대지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다시 정고점대 영역인 20,000원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하나 더 받겠습니다. 7697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유진기업 7,800원에 50% 비중을 담고 있다.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는데요. 일단 유진기업 잠시 좀 주가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최근에 일단 7월 들어서 좀 급등락이 좀 많이 이루어졌던 그런 종목인데, 현재가는 8,010원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7,800원에 50%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으니까 비중을 좀 많이 실어 놓으신 그런 측면인데, 일단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면은, 역시 외국인들보다는 기관들의 수급이 좀 더 많이
몰려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 투자자들도 일부는 차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수익이 조금 나 있는 그런 구간인데 과연 이 종목이 이제 일봉상으로는 보아서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주봉상으로도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왔던 그런 측면인데 직전에 2008년도의 고점이죠. 2008년도의 고점이 8,890원입니다. 그 고점 정도까지는 또 돌파를 좀 시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고점을 돌파한다면 약간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한 만 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비중 자체가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는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7,2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7,200원 선 이하로 이탈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갖고 가시는 전략 자체가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008년도에 고점을 돌파했을 때 비중을 한 20% 내지 30% 정도 줄여놓고 나서 추가적인 목표가 1만 원 정도 선까지 좀 지켜보시는 그런 전략을 세워주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장입니다. 소프트포럼. 예, 소프트포럼 4,200원에 20%라고 1729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자, 1729님, 지금 소프트포럼이요, 최근에 이제 많이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 왜 떨어졌느냐 하면 이 소프트포럼을 2013년도까지 보유하고 있던 회사가 한글과 컴퓨터죠. 이 한글과 컴퓨터가 결국은 지금 한컴을 인수하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인수한 회사가 있어요. MDS 테크인데 아무래도 그런 쪽에다 신경을 쓰다 보니까 소프트포럼의 주가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추세상으로 보면 지금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아직도 하락 추세 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지대를 명확히 하고 있는 부분들 여기가 지금 지지대예요. 2,700원대의 지지대를 명확히 하고 지금 그 지지대와 지금 떨어지는 추세선 라인이 지금 교묘하게도 이제 접점이 거의 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접점이 오고 난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2015년도 한 10월 달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본격적인 상승세는. 지금의 어떤 단기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박스권의 어떤 형태니까요. 여기입니다. 여기서 3,400원대죠. 3,400원에서 2,700원의 어떤 소폭의 박스권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실 거면 10월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시세 분출이 일어난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확인하고 매도하시는 것도 늦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분에서 지금 3,4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것이 어차피 저항대로 지금 자리를 잡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신다면 손절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다시 빠지더라도 그런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10월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라는 이런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네. 예,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네. 예. 어떤 종목 갖고 계시는가요? 빅솔론요. 빅솔론요? 예. 빅솔론 이 종목,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나요? 13,500원에 그때 샀는데, 그래서 빠지더라고요. 13,500원에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비중은 한 15%요. 15%요? 잠시만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 빅솔론 이 종목은 제가 탑5 시간을 통해서 아마 지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혹시 방송 보고 사셨습니까? 아니, 그 전에 샀는데 빠지더라고요. 예, 그 전에 사셨습니까? 이 종목은 이제 모바일 프린트 시장에서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죠. 최근 들어서 라벨 프린터용 쪽에서도 추가적인 매출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좋은 종목입니다. 현재 매수가가 13,500원인데요. 현재는 오늘 14,500원의 최고가를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현재가 14,150원인데 제가 보기엔 이 종목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매도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갖고 가셔도 됐고요.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보인다면은 한 16,000원 정도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조금 더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예, 예. 그래, 또 빠질까봐 싶어서. 밑으로 만약에 빠진다 하더라도 이 종목 자체가 현재로는 제가 보기에는 13,500원 이하로 크게 이탈되지 않을 것 같아요. 역시 어머니께서 매수하신 가격대 조금 높게 예. 사셨는데요. 제가 이 종목 방송 때 아마 7월 6일 날 이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좀 빠질 때, 이 종목 좀 빠질 때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높게 사신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먼저 샀어요. 예, 아주 오래됐네요, 시간이. 계속 네, 빠지더라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가져가셔도 괜찮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니 매수 가격 이하로는 단기는 크게 이탈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보유해서 가져가시면 조금 더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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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아버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소프트 센요? 소프트센. 예. 매수가는요? 2,500원에 30%요. 2,500원에 30%. 예.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이게 치매 좀 좋다고 그래서 샀는데요. 예. 그냥 뭐, 오르지도 않고, 더 이상 여기서 빠지더니 내려가지도 않고, 그러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 회사에서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아버님? 잘은 모르고 인식 전문 그런 것만,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 회사가 지금 크게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단계는 아니에요. 앞으로 향후 기대감은 좀 있어요, 아버님. 기대감은 있어요? 예, 기대감은 좀 있는데. 예. 이게 당장 실적이 안 받쳐주니까 늘 올라왔다가 보면 뾰족산처럼 떨어지고 뾰족산 그러면서 예. 계속 떨어집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쫙 올라왔다가 이 실적이 따라와주면서 이 밸류에이션이 부각이 되니까 지지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아니고 쫙 올라왔다가 실적이 안 받쳐주니까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늘 뾰족산이 산 모양을 그리거든요. 이거는 결국 실적이 크게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럼 언제 실적이 개선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2016년 넘어가야 실적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예. 3,500원대도 갈 수 있습니다. 예. 예.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보셨다면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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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저, 메디프론이라고. 메디프론요? 네네. 예, 이 종목 매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6,100원에 10% 들고 있는데요. 6,100원요? 네네. 이 종목, 회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좀 받침이 되지 않는 그런 회사인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사고 나서 보니까. 네네. 적자가 한 몇 년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제가 네네. 걱정이 돼서, 올해는 좀 괜찮아지려는지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전화 드렸거든요.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 대비 최고가가 최근에 7,000원을 좀 넘겼던 종목인데, 그죠? 네. 7,080원까지 올라가셨는데, 최근 단기적인 좀 매물 폭탄을 좀 받았습니다. 그죠? 받았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이다 보니까 일시적인 수급에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죠. 그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외국인들이 최근 물량을 팔았는데, 이 외국인들도 실질적으로 순수 외국인이 아니라, 네, 외국계 계좌만 쓰는 거머리 외국인들의 물량을 장난을 치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매도 타점을 좀 놓치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6,000원 정도 선에서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데 깨어지면 매도 타점을 좀 놓치셨는데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게 어머니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죠? 예, 많지 않아서 다행인데 현재 제가 보기에는 반등이 좀 들어온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5,300원, 5,400원 정도 수준 같아요. 네. 과감히 말씀드리면 이 종목 반등이 들어오면 매도하십시오. 손실이 좀 있어도 그렇어요. 비중이 적기 때문에 매도해서 좀 좋은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올해 지금 적자가 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가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한 해, 두 해가 적자가 난 게 아니고요. 201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적자가 났고 또 올해 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거의 손익분기점이 없어요. 그나마 적자는 면했는데 실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회사예요. 일시 수급에 의해서 같이 동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에서 올라왔던 종목이라서 제가 보기 이 종목을 길게 끌고 가실 필요가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위트로가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것도 아쉬움이 있다고 해서 만약에 지켜보신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위트로는 4,400원의 분기점 설정해 드릴게요. 4,400원. 4,400원이 깨어지면 뭐 두 눈 감고 그냥 매도하시고요.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300원, 5,400원 정도 선이면 매도해서 이 종목이 손실 구간을 회복하기까지 기다릴 시간보다 좋은 종목으로 오히려 수익을 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간에 매도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요. 네. 2012년도부터 적자면 네. 올해가 4년째 적자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4년째 적자가 되면은 내년에는 관리 종목 됩니까? 3개년 적자가 되고 난 이후에 네. 자본 잠식 부분이 좀 일어나면 네. 관리 종목도 들어가죠. 근데 관리 종목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 네. 올해 무조건 흑자 전환을 해야지만 되네요. 그렇죠. 올해 흑자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흑자의 폭도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매도를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아쉽더라도 주식을 하시다 보면 손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빨리 인식하고 갈아탈 수 있는 건 조금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네, 그럼 요번 분기 실적 나오는 거 한번 보고. 지켜보시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분기점, 손절가 분기점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보 투자하십시오. 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금호산업요. 금호산업. 매수가가 어떻게 되신대요? 21,400원요. 그나마 높지 않네요. 그죠?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늘 들어가셨어요? 혹시? 예. 제가 금호산업을 전해요. 네. 금호산업은 실적이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33,000원대 수익을 내고 나오고 안 쳐다보고 있다. 요번에 그냥 이 호재에 제가 2만원 손절을 잡고 들어갔는데 그냥 손절을 못했어요. 왜 못하셨어요? 전 뭐 아통락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더 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켜보다가 그냥 이렇게 밀려버렸네요. 주식에서 손해 많이 보셨죠? 저요? 네. 아니요,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따라 들어간 건 처음이에요. 급등한 종목을 따라 들어간 거는. 따라 들어가시진 않는데, 예. 어머니 성향이 어떤 거 하면, 예. 올라오면 가만 못 두는 성격이에요. 그죠? 좀 그래요. 예, 예. 잘라내버리는 성격이에요. 그 자꾸 떨어지는 종목도 또 못 놔둬갖고 손절해버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해 딱 지나놓고 보면요. 딱 한 해 끝나고 놓고 내가 주식회사에 얼마를 벌었냐 딱 뒤돌아보면 그 해 거의 손실을 받거나 안 그러면 본전입니다. 그 이상 크게 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 습관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어머니한테. 예.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 아시잖아요. 네, 뭐, 그죠? 예. 주구장창 들고 가죠. 그죠? 예. 그게 100% 200%가 나죠. 그죠? 네. 예. 수익을 말하다 시간 보셨죠? 예.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돼요. 그 많은 종목들이 100% 이상씩 다 갔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100%를 드신 시청자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죠? 예. 예. 그 습관만 바꾸시면 어머니 진짜 돈 돼요. 예. 예. 지금 썸머랠리라고 계속 외쳐드리잖아요. 작년에도 시장은 계속 좋아질 겁니다. 계속 외쳐드렸잖아요. 올해 연초부터 올해 시장 정말 좋습니다. 외쳐드렸잖아요. 근데 길게 못 찍고 가세요.
무조건 잘라냅니다. 그 습관만 고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습관 고치시고요. 금호산업이 지금 왜 오늘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들고 있던 사람이 지루하니까 이제 던져내는 건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또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됐고, 그죠? 예. 근데 금호산업 자체로 보면 회사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안 좋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올 때는 그게 올라간다 할지라도 안 쳐다보는 게 또 정석입니다. 예. 왜? 금호그룹 전체 유동성 위기가 있었고요. 그게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박상구 회장님이 막 지금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죠? 네. 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게 정상화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자, 예를 들어 대우조선해양이 최근에 이런 사태가 있었죠. 예. STX 강덕수 회장이 굉장히 STX를 한번 살려보고자 노력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계열사 중에 하나가 또 상장 폐지로 갔고, 하나는 또 넘기게 돼야 되는 상황이 됐고, 하나는 또 법정 관리고, 그룹이 엉망이 돼버렸죠. 지금 금호산업도 형제의 난이 있고 그 과정을 거치고 하면서 회사 자체는 엉망이 돼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처럼 살아 올리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너무 많이 빠져 있으니까 거기서 저점 주면 단타 치러 그 저점에서 들어가는 이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저점인데 여기서 안 튀겠나라는 예측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김없이 당합니다. 당하면 또 손절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보지 마시고, 금호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거기 때문에 나는 이 구간이든 그 밑에 구간이든 혹은 그 위에 구간이든 나는 상관없다. 들어가서 나는 큰 수익을 보겠다고 들어가시면 절대 손해 날 일은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단기로 들어가니까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좀 들고 가세요. 금호산업이 되게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금호산업 내에 진짜 돈이 되는 금호타이어를 분리를 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래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금호가 또 진짜 유동성 위기를 못 벗어나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런 회사, STX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뭐 들고 가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요? 들고 가보세요. 네. 정 안 되면 손절을 해야 되겠죠. 지금 손절할 구간은 아니에요, 사실상. 예. 예. 그러면 그냥 들고 가셔서 예. 자, 여기까지만 한번 봐보세요. 여기가 저항대니까 오늘도 이 저항대 근처 오니까 누가 먼저 던지겠지 하고 먼저 던진 거예요. 누가 파다다다닥 그러면서. 그게 24,000원 부근이 23,700원. 요 부근이. 요 부근 오면 막 다다닥 누가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들고 와보세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예. 예. 성공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미니 아나운서 김보람 앵커님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장이 예사롭지 않으십니다. 예, 불러보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그리스 의회에서 긴축안이 통과되게 되자 국내 증시의 호재가 역시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마감 예상 지수는 0.6% 오른 2086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이 2073포인트였습니다. 장중에 잠깐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2070선을 이탈하지 않는 수준이었고요. 꾸준하게 상승폭을 늘려가더니 2090선 근처까지 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69% 오른 2087포인트 가리키면서 동시호가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수급 이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기관 쪽에서 54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개인 쪽에서는 매도하고 있는데요. 개인 쪽에서 290억 원, 외국인 쪽에서 150억 원 정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3.8% 강하게 오르면서 코스피 지수를 이끌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28만 2천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가 0.38% 반등, 제일모직이 5%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삼성물산과 함께 엮어서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1% 하락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2.4% 상승, 삼성 SGS가 9%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마감 예상 지수는 1.5% 오른 773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760선 중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장중 흐름 보여주시죠.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늘려가더니 773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전 최고가, 그러니까 7년여 만에 최고가 수준, 또 뛰어넘는 수준인데요. 현재 773포인트 가리키면서 1.6%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급 이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됩니다. 외국인 쪽에서 50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 510억 원 정도 매수고요. 개인 쪽에서 71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이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1% 강보합권, 다음 카카오가 0.8% 상승, 동서가 6% 이상 급등합니다. CJENM이 6.1%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로미드가 1.4% 하락이고요. 파라다이스가 2.9% 하락, 삼성 LNS가 3.8% 좀 크게 밀립니다. 시제는 3%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수조 원대의 손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어제 하한가로 밀렸었는데요. 일단 하락세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낙폭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오늘장 6% 하락하고 있고요. 8,17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동반 하락했던 조선주들도 일단은 낙폭이 진정된 모습입니다. 현대중공업이 0.4% 강보합권이고요. 한진중공업은 4% 가깝게 반등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은행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돈을 빌려주니 채권단에 포함된 종목들이 어제 동반해서 급락했었는데요. 모두 반등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2%, KB금융이 1%, 하나금융지주가 1.9% 오르고요. 우리은행까지 1% 이상의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정하는 임시주주총회가 하루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모두 오르고 있는데요. 삼성물산이 3.4% 이상 오르고 있고요. 제일모직도 살펴볼까요? 상승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더니 오늘장에서도 5% 이상 급등하면서 193만 3,500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게임주 살펴보겠습니다.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NC소프트가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11% 급등이고요. 위메이드가 9%, 그리고 엑토주스푸트가 15% 이상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니모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투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SM 면세점 진출을 했는데요. 서울시내 면세점이 확정되면서 꾸준하게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였고요. 오늘 장 초반에 20% 이상 급등하다가 상승폭은 조금 줄었습니다. 7.4%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예, 클로징벨을 올렸습니다. 코스피는요, 14.98포인트가 오른 2087선에서 마감이 된 듯 보이고요. 코스닥은 12포인트가 오른 774.39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쯤 되면 본격적 선물 랠리라고 좀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흐름은 상당히 좋은데요. 일단 추가적인 2090포인트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인데 이 분기점 자체를 돌파하고 난 이후에 안착이 된다면 좀 더 추가적인 강세 시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가적인 강세도 강세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 종목이 월등하게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특정 종목군에서는 굉장히 급등세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시장의 좋은 흐름들을 이어나가는 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좋거나 나쁘거나 우리가 시장을 먼저 살펴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 즉 숲이 안전해야 그 다음에 업종이 안전하고 업종이 안전해야 그 다음에 종목이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먼저 기초로 잡으신다면 늘 시장을 보고 종목을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잡아가시라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전문가들이 나와서 왜 매번 시장 먼저 읊어드리겠습니까? 그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시장을 이기고 시장을 역행하는 종목에서 수익이 나는 것은 결국은 운이고 행운입니다. 그래서 그런 운과 행운을 쫓아가는 매매 전략보다는 확실한 분석에 의해서 수익을 내는 전략, 그리고 확실한 성장성에 기인을 두고 수익을 크게 내는 전략,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중에서 업종 탑픽주로서 수익을 더 극대화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시장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좀 참고해 보시라는 얘기 드리겠고요. 제가 최근에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 또 말씀드렸던 종목군이 오늘 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을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이 한국정보통신이 오늘 핀테크 산업,
SPA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좀 급등세가 좀 출회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신문남을 좀 보셨던 분 중에 한국정보통신, 하이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정보통신이 좀 늦었습니다만 오늘 가격 제한폭 29.89% 오르면서 마감이 됐죠. 즉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신다면 여러분들 신문 읽어준 남자 그리고 증시 큐어보세요. 그리고 이런 서울경제TV의 프로그램들을 애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저희가 또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번, 문자는 013-3366-0110번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자, 문자 하나 받고 가겠습니다. 예. 문자 0831번님이 수고 많습니다. LG생명과학 매수 가격이 76,000원, 비중 20%, 매도 가격 부탁드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LG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연간에서 계속적으로 적자가 난 기업은 아닙니다. 그죠? 적자가 난 기업은 아니지만 분기 실적 자체가 지난 1분기에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마이너스 41억. 적자를 봤던 그런 기업이고요. 또한 2분기의 실적까지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실적 자체가 뒷받침되지 않지만 최근 그 제약 바이오주들의 랠리 속에서 LG생명과학도 3만 원대에 머물러 있던 주식이 차트를 보시면 거의 뭐 9만 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3배가 떴습니다. 3배가 떴는데 이번에 그 한미 사이언스를 필두로 해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일제히 급락하면서 중소형주, 실적주 위주의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시멘트 관련주나 또는 페인트 관련주, 또 게임주 이런 쪽으로 업종이 술안매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제약주, 바이오주들이 여기서 끝났다, 안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일단 너무 높은 고격 가격대에서 매수하신 것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4, 5만 원대만 매수하셨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76,000원 선이면 거의 7월달 이달에 50%나 20%의 비중을 실으면서 매수에 가담하셨는데요. 일단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 종목 자체가 68,000원 선 가격대가 이탈된다면 63,000원, 65,000원 정도 수준까지도 한 단계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 고점 대비 낙폭했던 가격대에서 절반 정도의 수준까지 반등이 들어온다면 아마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권은 될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올라가는 측면보다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만약에 이 종목 자체가 이틀 연속 원봉을 만들면서 오늘 71,700원이 끝났는데 반등이 좀 들어온다면 매수 가격 정도 선에서 과감하게 매도 전략을 세워서 빠져나오셔서 좀 덜 오른 종목,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으로 좀 갈아타실 수 있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고점에서의 매매 전략 다음부터 좀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문자 한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이 바로 나오네요. 9809님, 예병구님 감사해요. 한국정보통신 계속 들고 갈까요? 매수가 12,000원입니다. 30%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00원대 잘 잡으셨고요. 지금 상한가까지 또 잘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전 고점대 영역인 여기까지는 19,300원까지는 들고 가야 되는데, 그냥 들고 가시라는 얘기 아니고요. 익절가 잘 잡아놓고 가시면 됩니다. 자, 제가 좀 덜 먹으면 된다고 했죠. 익절가 여기 잡아놓으시면 돼요. 15,800원입니다. 15,800원 익절가 잡아놓고 그걸 깨지 않으면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2만 원을 넘어가면요. 그때 익절가를 지금의 상한가인 17,600원으로 높여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덜 먹겠다. 추세는 그렇지만 목표가를 둬버리면 허리를 잘라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가슴을 잘라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고 하지만 무릎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깨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키가 큰 놈인지 작은 놈인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지금은 그 어깨를 살살살살 높여서 반대쪽 어깨에 팔리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익절가를 잘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들고 가기 위해서는 익절가, 즉 손절가를 계속 높여가는 전략만이
유일하게 추세가 꺾일 때 자동으로 팔리면서 조금 덜 먹지만 추세가 살아갈 때는 그 수익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이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22,000원도 갈 수 있고요. 23,000원도 갈 수 있고 25,000원도 갈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목표가를 더 버리면 2만 원에 자를 수도 있고 19,000원에 자를 수도 있죠.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들고 가시라는 얘기 좀 드리겠고요. 지금 가격에서의 익절가 그러니까 지금 17,600원에 조가 마감이 됐죠. 15,800원에 익절가를 잡아두고 가시고 2만 원이 넘어가면 17,600원으로 익절가를 상향하시라. 요 얘기 꼭 전해드릴 테니까요. 요거대로 따라 하시면 더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J 콘텐츠리 줄까요? J 콘텐츠리요? 매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4,055. 4,055원.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20%. 20%요? 일단 미디어 관련주들도 상당히 흐름 자체가 좀 좋았는데, 일단 J 콘텐츠리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서 아주 강세 흐름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4,050원 정도의 매수, 4,055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그나마 좀 저렴한 가격대 매수를 하셔서 수익이 좀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측면이네요. 그죠? 네, 어디서 네. 팔렸는데 못 팔았어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 동향 보셨나요? 아니요, 못 봤어요. 네, 오늘 기관이 좀 대거 매도를 했습니다. 그죠? 일부 이익 실현을 좀 했는데, 뭐 투신권이나 뭐 금융권, 투자, 정권사 이런 쪽에서 매도를 좀 많이 했어요. 네. 지금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어떤 건가요, 어머니? 지금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저 가지고 있어도 되나 해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내일 정도 가격대에서도 급반등이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급반등이 나올 거는 좀 힘들 것 같고, 네. 5,000원 분기점 설정해 드릴게요. 5,400원 분기점 설정해 드릴게요. 5,400원. 네. 5,400원이 깨어지면은 보유 물량이 10% 정도 매도하시고요. 네. 추가적으로 5,200원 보십시오. 네. 아시겠죠? 1차적인 분기점. 올라갈 확률은 아직 멀었다. 여기서 바로 올라가지는 못하고요. 올라가더라도 내일 정도까지 한 번 더 눌림목을 줄 수는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 눌림목을 주고 반등을 주더라도 큰 폭의 급반등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관들이 내일 또 기관들 수급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고점 대비 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그죠? 예. 네, 그렇다면 기관들도 일부는 이익 실현할 물량들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수익이 현재 좀 나와 있는 그런 측면이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손실을 보고 손절하시는 분도 마음이 상당히 안 좋은데 이익이 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수익이 많이 나와 있어도 이걸 팔지 못하고 계속 좀 더 올라가지 않겠나 해서 떨어질 때 좀 갖고 가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익절가를 제가 잡아드리는데 1차적으로 5,400원. 5,400원이 깨어지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보유 물량 10% 정도 매도하셔야 되겠죠? 예, 예.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5,200원. 네. 예.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격이 깨어지지 않으면 지켜보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엔 이번 목표가가 6,130원까지 고점을 찍었는데 이 고점을 아주 가파르게 돌파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전 고점 정도 수준 올라오면 또 절반 정도 매도해서 나머지 물량을 좀 여유 있게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길게 갖고 갈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은 시세가 빨리 끝납니다. 네. 물론 이제 실제 이렇게 나쁜 회사는 아닌데 중국에 뭐 진출한다는 얘기들도 많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던 거거든요. 네. 그죠? 그래서 일단 이익 실현하는 쪽에 무게를 좀 두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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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쉽네요. 자, 그럼 문자로 돌려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82님, 에스콘에 1325원에 40%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자, 이 에스코넥은 일자리 창출 관련한 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그 성격이 강한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지금 어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맞물려서 강하게 올라오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지금 바닥권역을 확인하고 올라오는 과정이 되고요. 그 반대로 지금 사람인 HR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맞물려서 이게 사람인 HR은 거의 지금
일자리 창출 정책이 최대 수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또 하나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윌비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 일자리 창출 정책과 맞물 정도에서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죠. 결과적으로 보면 대장주는 사람인 HR이고 그 다음에 윌비스하고 에스코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에스코넥이 특히 못 오르는 이유가 있죠. 바로 실적 때문입니다. 실적이 크게 받쳐주지 못한 데다가 이게 과연 일자리 창출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시장의 의심도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오르지 못하는 것이고 이것이 저항대도 지금 명확하게 보이는 자리대가 있습니다. 1,500원대는 저항대인데 최근에도 이 부근까지 한번 올라왔었죠. 그렇다면 글쎄요. 저는 이게 실적이 받쳐주지 않아서 가능하면 수익 권역으로 돌아서면 이쯤 되겠죠. 1,380원 이상만 되면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차라리 더 실적도 좀 나오면서 모멘텀도 부과가 된 종목에서 장기 성장세를 잡아가시는 것이 옳은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380원에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자 하나 받아보고 가겠습니다. 문자 2770님이 주셨네요. 진원생명과학 12,590원, 비중이 70%입니다. 너무 많은데요. 매수 또는 매도 어찌해야 할지 궁금하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진원생명과학 좀 볼까요? 자, 오늘 11,800원에 일단 끝났는데요. 12,590원이니까 일단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일전에 그 메르스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많이 마스크주와 더불어서 뭐 중앙 백신 이런 종목과 더불어서 강하게 떠올랐던 그런 종목인데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끝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수급에 의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고점에서 이익을 실현하는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면 역시 단기간에 급락할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의 조정 이후에 다시금 올라가려면은 역시 모멘텀이 필요한데 모멘텀 자체가 결국은 실적 아니겠습니까? 실적. 근데 실적 자체가 이렇게 뒷받침이 되는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조정 구간 정도는 좀 다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다 왔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 가격대 12,500원 정도 매수 가격대까지 올라가려면 좀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릴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큰 폭의 어떤 급락 현상으로 손실을 보는 그런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매수 가격 정도 수준을 올라오면은 일부 매도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겠고요. 일시적인 그 수급에 의해서 좀 반등이 줄어온다 하더라도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준다 하더라도 15,000원 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특히 메르스가 다시 한번 발병을 해서 또 난리가 나면 모를까요? 그렇지 않는다면 일단 이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다는 측면에서 좀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이런 종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에서 매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입니다. 8466님 KB금융 35,400원에 5% 더 매수할까요? 예병군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금융주를 그렇게 안 좋게 설명을 드리는데 또 금융주 저가라고 매수를 하십니다. 그죠? 물론 이제 바닥권 영역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바닥이 확인된 바닥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가 지지대가 명확한 지지대는 맞아요. 그런데 이 지지대를 안 뚫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의 어떤 금융산업 쪽에 보면 굉장히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측면도 금융주에 좋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이 KB금융이란가 대형 금융사들이 대형주 쪽, 대형 산업 쪽에 채무 보증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썼죠. 그래서 또 채권도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또 부실 채권으로 들어오면서 금융사들의 어떤 피해가 지금 되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살펴보시더라도 굳이 왜 저점을 자꾸 잡으시려고 하는지 그렇다고 이 KB금융이 그러면 이 저점을 돌려 세울 만한 기술적 반등 외에 다른 모멘텀은 있는 것인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딱 지금 보이는 건 기술적 반등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침해 당할 것만 남아있죠. 그죠? 핀테크로부터 침해. 그 다음에 지금 대형 사들의 실적 부진에 대한 침해. 그러다 보면 실적 악화가 될 수밖에 있고 최근에 이제 크라우드 펀딩 법안까지 통과가 됐다면 대형 금융사들의 대출 업무 자체가 오히려 이런 크라우드 펀딩 쪽에 어떤 종속형 모델로 좀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까지 좀 듭니다. 그렇다면
글쎄요, 금융주가 지금 저점이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 매수는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금융주는 바라보지 않는 게 현명한 전략이다 보여집니다. 이 저점에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서 실제로 성공을 거두면 다음부터도 계속 저점인 종목에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는 들어가는 매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게 자꾸 그런 매매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습관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그 습관이 들어가게 되면 크게 한번 당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이 저점 지지대 부근이라고 지금 떨어지기 전에 보면 대우조선해양이 지지대 부분 이렇게 KB금융처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급락이 나와버린 거였거든요. 그럼 그래 크게 한번 당해버리면 결국은 먹었는 거를 다 뱉어내야 됩니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뭐하러 그런 매매를 하세요? 차라리 미래의 산업이 펼쳐질 섹터, 미래 산업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섹터, 대기업들이 그 미래 산업을 보는 섹터,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추가 매수 안 하고요. 그리고 반등 시 바로 매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강연회가 있습니다. 김태현 멘토님하고 저하고요. 내일입니다. 모레죠? 네. 모레입니다. 모레.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창원에서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서울아동병원 2층에 NH투자증권입니다. 그쪽에 창원, 진해, 김해, 마산, 진주, 진영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얘기 듣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날은 저 혼자 부산으로 갑니다. 바로 일요일 오후 2시인데요. 부산역 서면 2번 부산 서면역 2번 출구, 나오시면 NH투자증권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오시게 되면 역시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참가비는 둘 다 무료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입니다. 정재현면도 강연회도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 2시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6동에 있는 안양상공회의소 5층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지하철 1호선 명학역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된답니다. 참가비 무료고요. 문의 전화 1577-7451번 동일합니다. 자,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용 지금 힘있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즐기십시오. 자, 저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